지금 보시는 곳은 충청남도 보령의 성주사지입니다. 보령 성주사는 신라 말기의 구산 선문의 하나였고요. 또 당시 유력한 승려였던 낭해화상 무염이라는 승려가 주석하다가 입적한 사찰이었습니다. 이 성주사는 성주사 사적기가 전하고 있어서 그러한 기록과 그리고 동국대학교, 충남대학교 그리고 최근에는 백제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 조사를 했는데 이러한 관련 기록과 여러 발굴 조사 등에 의하면 이 성주사가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법등을 이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전기까지는 법등을 이었는데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급격히 퇴락하면서 폐사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지에는 보시는 것처럼 신라 말기에 건립한 석탑 4기를 비롯해서 낭해화상 무염의 살아생전의 행적을 기록한 탑비가 남아 있는데요. 이 탑비는 신라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최고의 문장가로 알려져 있던 채치원이 찬한 그런 탑비입니다. 채치원이 찬한 대표적인 비가 현재 4기가 남아 있는데요. 이를 사산비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곳 성주사, 그리고 하동의 쌍계사, 그리고 문경의 봉암사, 그리고 경주의 숭복사에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탑비문에 의하면 낭해화상 무염이 888년에 입적을 하니까 2년 후인 890년에 돌을 다듬어서 층총을 세웠다고 합니다. 층총 용어가 좀 독특한데요. 부도 또는 승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낭해화상 무염을 위한 사리탑을 세웠다는 거죠. 이 승탑 부도가 무덤이기 때문에 층총이라고는 표현을 쓴 겁니다. 어쨌든 낭해화상 무염을 위한 승탑을 세우고 비문을 새겼다고 합니다. 당시 신라 진성여왕이 시호를 대낭해 그리고 타포를 백월보강이라고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탑의 이름을 백월보강이라고 내린 거죠. 이러한 걸로 봐서 낭해화상 무염이 입적한 직후에 승탑과 탑비가 한 쌍으로 건립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88년에 입적했으니까 2년 후인 890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한편 성주사지에서 서편 쪽에 부도골로 불리는 골짜기가 있는데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당시 관련된 조사를 동국대학교 교수님이셨던 황수영 교수님께서 자세한 조사를 해서 간략한 논문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당시 이곳을 조사하고 나서 거기에 흩어져 있던, 그러니까 민가 옆에 흩어져 있던 파손된 부도재들이 있었는데 그 일부 부재들이 맷돌로 재활용되었지만 전체적인 어떤 치석 수법, 양식으로 봐서 신라 말기에 제작된 걸로 추정이 됐고 역시 부도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탑비문에 남아있는 기록 그리고 이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현존하는 사지에 남아있는 낭해화상 무염을 위한 탑비 그리고 현재 사지로 옮겨져 있는 파손된 부도재들은 그동안 의심의 여지 없이 신라 말기에 무염이 입적한 직후에 건립한 한 쌍으로 건립한 낭해화상 백월보강탑 그러니까 승탑과 탑비의 부재로 추정이 되어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왔고 또 그렇게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신라 말기의 무염은 수도가 있었던 오늘날의 경주 그리고 본인이 주석했던 바로 이 보령의 성주산문 이 두 곳을 오가면서 주요하게 활동을 했고요. 또 당시 왕들로부터 아주 높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두 번이나 국사에 봉해진 아주 유력한 승려였죠. 우리나라 역사상 살아생전에 두 번이나 국사에 봉해진 승려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낭해화상이 신라 말기에 머물렀던 신묘사에도 비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성주사에도 무염이 살아있을 때 김입지가 찬한 비가 세워졌고 입적한 후에는 무염을 위한 탑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낭해화상 무염을 위한 또 무염과 관련된 비가 3기나 건립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염을 추념하기 위한 탑비를 비롯해서 무염과 관련된 총 3기의 석비가 세워졌는데요. 현재 신묘사는 조선시대 들어와서 영동의 황간 향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뭐 연화대석이랄지 석탑 부재는 남아있지만 석비 유무는 현재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주사지에 무염의 탑비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 성주사지에서 옮긴 귀부하고 이수가 국립부예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또 다른 비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이 성주사지에서 여러 비편들이 출토되었는데 현재 동국대학교 그리고 성주사지에서 가까운 보령박물관 그리고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이러한 곳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그러니까 최근 8차 발굴 조사에서 바로 지금 보는 이 비편이 수습되었습니다. 백제문화재연구원에서 이제 발굴을 할 때 지표에서 수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신의 어떤 재질 또 치석 상태 특히 그 비신 모서리에 모각을 깎은 수법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치석 수법 등이 현재 성주사지에 남아있는 무염의 탑비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기밉지가 찬한 성주사비로 추정되는 현재 보령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비편과 재질이나 모서리를 깎은 기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에 있는 비편과도 재질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러한 걸로 봐서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된 비편을 비롯해서 동국대학교 박물관, 보령박물관에 소장된 비편들은 모두 신라 말기에 기밉지가 찬한 성주사비의 비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편 외에도 2010년 성주사지 발굴 조사에서 그러니까 백제문화재연구원에 의한 발굴 조사에서 팔각형 부재와 이렇게 같이 결구했던 흔적이 있는 그런 석조물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정각형 옥회석편도 이제 새롭게 수습되었는데요. 이 중에 팔각형 부재를 결구했던 흔적이 있는 부재를 보면 원형을 변형시켜서 맷돌로 이렇게 재활용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재활용 당시에 치석하지 않은 면에 팔각형 부재와 결구했던 홈 또는 괴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석조물은 전체적인 치석 수법이 아주 정연하고 표면도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건립된 평면 팔각형 조형물의 일부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성주사지에 남아있는 맷돌 부재가 있는데 그 부재와 함께 변형된 거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이 부재도 이제 통일신라 말기에 건립된 그런 부재이고 제 판단에는 팔각형, 그러니까 평면 팔각형의 어떤 석조물, 조형물에 활용되었던 부재의 일부인데 어느 시기에 맷돌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다듬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회석편이 있는데요. 이 옥회석편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현재 파손이 심한 상태지만 뭐 크기하고 뭐 치석 수법으로 봐서 승탁 그러니까 부도 옥계석의 일부임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옥계석편은 부도 옥계석의 마루부와 처마부가 있었던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옥계석의 낙수면과 낙수면이 만나는 합각구의 처마부가 파손된 부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현재 보면 옥계석의 하부에는 원형의 석가래와 사각형의 부연이
정교하게 표현된, 그러니까 겹쳐마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합각 부분에는 사각형 추녀가 길게 표현됐습니다. 추녀 사례가 이렇게 첨화부에 길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옥계석의 상부를 보면 낙수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와등이 원형의 이렇게 도들대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표현이 되었고요. 또 마루부 끝에는 마루장 기와가 이제 끝에 표현이 되었을 거고, 그다음에 살짝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러니까 마루 끝에 바로 망화,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돌출돼서 장식된 장식적인 기와라고 할 수 있는 그 망화를 번안해서 돌출시켜서 장식했던 그런 흔적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흔적 상태로 봐서 다른 부도 옥계석과 비교해 봤을 때 망화가 표현된, 망화를 번안한 그런 곳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부재는 옥계석 합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루 끝만 남아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치석 수법과 양식으로 봐서 신라 말기에 제작한 승탑의, 그러니까 부도 옥계석의 일부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부재들, 그러니까 부도의 옥계석인 정각형 부재들이 이 성주사지뿐만 아니라 광양의 옥룡사지에서도 출토가 됐고요. 그리고 강릉의 굴산사지에서도 출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시대의 또는 고려 초기의 부도들이 바로 옥계석이 이러한 목조 건축의 어떤 지붕부, 그러니까 전각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번안해서 만들어진 그런 옥계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주사지에서 새롭게 수습한 이런 석조물, 그러니까 옥계석을 비롯한 석조물들은 그동안 성주사의 낭해화상 백월 보강탑의 일부로 추정되어 왔던 옥계석과는 다른 조형 기법과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 성주사지에는 석등의 옥계석과 같은 형태의 옥계석이 남아 있습니다. 옥계석의 어떤 전반적인 치석수법과 조형 기법으로 봐서 부도 승탑의 옥계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석등이 활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출토된 정각형 이 옥계석 편이 만약에 다른 사찰에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면 보령 성주사지에는 신라 말기에 2기의 부도와 탑비가 건립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상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라 말기의 성주사에는 낭해화상 무염을 위한 백월 보광탑과 탑비 외에 비슷한 시기에 다른 유력한 고승을 위한 또 다른 한 쌍의 승탑과 탑비가 건립되어 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파손되고 또 반출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양상을 알 수 없게 된 거죠. 어쨌든 현재는 신라 말기에 이 낭해화상 무염 외에 성주사와 깊은 관련이 있거나 또는 하산할 만한 또 다른 유력한 고승을 추정할 만한 기록이나 단서는 현재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록이 아닌 성주사지에서 출토된 그리고 남아있는 유적이나 유물로 봤을 때 성주사의 신라 말기에 2기의 부도와 탑비가 건립되어 있었음을 추정할 수만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록이랄지 어떤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서 성주사의 낭해화상 무염 외에 또 다른 승려의 승탑과 탑비가 함께 건립되어 있었음이 밝혀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